지난 16일부터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약 931억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응급복구 대상 3,300여 건 가운데 약 1,300건의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500mm가 넘는 소산 지역에서 709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산시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 장관에게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지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서산과 당진 등 충남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에 931억 4천만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와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600여 건, 사유시설 피해가 54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는 응급복구 대상 3,300여 건 가운데 응급조치 1,300여 건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에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사유시설 417건 등 모두 709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경지는 3,400헥타르가 침수됐고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주민 2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7일부터 인력 690여 명과 46억 원을 투입해 침수 주택과 상가, 인근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피해 290여 건 중 134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서산시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자원봉사자와 군 부대, 경찰 여러분들께서도 복구 작업에 아주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복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선포가 이루어지면 국비 지원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폭우 피해를 본 충남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21일 김 지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진시장과 예산군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법 규정상 지원을 못 받는 주민들도 있다며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전담 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했다며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한 가운데 행안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부터 서산과 당진 등 충남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21일까지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행안부 실태조사단이 피해 규모 등을 산정한 뒤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 납부 예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충남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 충남 주민 10명 중 6명이 광역통합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7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5.3%는 통합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통합에 공감한 응답자 중에서는 88.9%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간 행정통합 논의는 정치권의 온도차,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번 결과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 쟁점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미래 설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응답자의 다수가 단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삶의 기반과 자긍심을 재설계할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인데요. 이번 조사는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일에서 14일 대전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닷새간 비구름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면서 전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전례 없던 폭우는 지나갔지만 이번에 소나기를 동반한 찜통 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에 집이 쓸려 내려가고 토사는 마을을 덮쳤습니다. 닷새간 폭우로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재 민수는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비는 특정 지역들에 더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 형성된 좁고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괴물폭우를 만든 겁니다. 상하층 간에 대기 불안정이 커지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여러 날, 그러니까 약 나흘간, 이번에 산청에서 800mm 가까운 비가 나흘간에 내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형태의 변화가 기록적인 폭우가 끝나자 이번엔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번 주부터 당분간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만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비 피해가 큰 남부 내륙에도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당분간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여러 날 그런 정체 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보다는 이제 낮에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내륙 어디에선가는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형태 강수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해 지역에서는 열사병뿐 아니라 감염병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또 복구 작업을 할 때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고르고 3년 동안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올해 문을 연 온라인 학교를 통해 고교 학점제 대비와 학습 기회 보장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충남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온라인 학교입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선 AI 관련 수업 등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 같은 게 좀 많아서 좀 참여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제 학교에 없는 그런 수업 듣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하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1학기에는 16개 학교 470여 명이 온라인 학교의 40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학기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랍어 등 언어 관련 수업과 프로그래밍 수업 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내 대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수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2학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과목들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단국대학교와 상명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과목 선택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이주 배경 학생 수는 14,000여 명, 전체 초중고생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온라인 학교를 활용해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온라인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더 그 역할을 크게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이끌기 위해 조성된 충남 온라인 학교. 고교학점제 내실화와 함께 이주 배경 학생들의 적응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태안에서 갯바위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20분쯤 태안군 모항항 인근 갯바위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던 2명이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탑승 중인 고무보트의 추진기가 고장나면서 갯바위로 피신한 뒤 해경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자들은 14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수상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엔진 상태를 사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쯤 부여군 부여대교 2차로에서 1.5톤 화물차의 뒤를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 화물차에 타고 있던 90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뒷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는 크게 다쳐 닥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21일 새벽 5시 40분쯤 천안시 청담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7시 10분쯤 아산시 시록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세로폭 약 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싱크홀이 발생한 옥정 사거리에서 시록 사거리까지 200m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산시는 우수관 누수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홍성군이 침수 피해 지역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역은 침수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피부 질환과 위장염 등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와 홍성군은 방역 기동반 등을 투입해 침수 지역 살균과 살충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와 살충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찰 단속 결과 150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천안 아산 지역 폭주 난폭운전 특별예방대책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광복절 당일 천안과 아산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대상으로 거점 근무를 강화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조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가림과 훼손 차량은 즉시 단속하고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3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 귀촌인과 지역 청년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이원면 포지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최근 마무리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 등입니다. 거주 가능 기간은 1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없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민은 입주 신청서와 입주 계획서 등을 지참해 태안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